저는 기계로봇공학과의 허필원 교수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할까? 뭐 일단 신청은 여기 이제 제가 그래도 F는 MA, 그 다음에 로봇, 그리고 사람 뭐 이렇게 아마 제목을 정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 연구 내용이기도 해서 좀 그렇게 정했는데, 이제 대부분이 이제 도전 탐색 과정이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1학년이잖아요. 1학년이면 이제 뭐 고등학교 때 뭐 열심히 뭐 수학, 물리, 뭐 영어 뭐 이런 거 공부하다가 이제 대학에 왔는데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교과서나 문제집에서 뭔가를 풀는 정도로 하다가 왔죠. 근데 이제 대학교에 와서는 뭔가 좀 더 좀 거창한 거, 거대한 것들을 좀 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이제 단순한 뭐 책의 내용이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직접 만들어도 보고, 그 다음에 움직여도 보고, 뭐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구현해 나가고 실현해 나가는 뭐 그런 것들을 다들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렇겠죠? 네. 그리고 뭐 혹시나 이제 다른 이제 전공을 선택을 하기 전에 내가 기계로봇공학과가 어떤 과인지를 알고 싶어서 이제 오시는 분들도 이런 거를 할 수 있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쉽게 생각해 보면 내가 배우는 것들을 뭔가 좀 적용해보는 완전한 이제 엔지니어링의 그런 좋은 예가 아닐까 싶어요. 기계로봇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원래는 저희가 기계공학과였는데 이제 로봇을 붙였어요. 사실은 로봇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기계적인 요소와 이제 뭐 반도체, 그다음에 뭐 컴퓨터 사이언스, 뭐 이런저런 이제 복합적인 과목이 이제 함께 섞여 있는 그런 과목이긴 하죠. 그래서 요즘은 사실 뭐 이게 한 학과에 포함이 종속되어 있다기보다는 되게 융합적인 과목인 것 같아요. 물론 저희 지스트 내에서는 그래도 좀 기계과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그걸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물론 AI 쪽에서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거기는 좀 더 좀 인공지능적인 측면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저희는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이제 뭐 물리적인 부분, 그다음에 이제 실제 어떤 뭔가를 움직이기 위한 아주 이제 제어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죠. 뭐 소재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제 그런 것들은 다 기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들 융합해서 할 수 있는 학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계로봇공학과가 되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어떤 학생들은 나 그런 거 별로 관심 없고 나는 수학에 있는 그런 이론들을 내가 만들어 나가고 뭐 그런 것들을 정립해 나가고 뭐 그런 거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 학생들은 그런 걸 해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그렇지만 일단 기계로봇공학과에서 특히 이제 로봇과 관련해서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좀 이야기를 해보고, 또 여러분들의 생각도 좀 들어보고, 또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제가 질의응답도 하고 뭐 그러고 싶어요.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이제 물리 많이 배우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물리 과목을 하나요? 1학기 때? 이제 보통 우리가 뭐 고전 물리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주로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현대 물리에서 뭐 양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크게 적용이 되진 않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워낙 우리가 움직이려고 하는 시스템이 크기 때문에 이제 양자역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크게 다루진 않고요. 거의 대부분이 이제 뉴턴의 역학을 활용을 한 그런 시스템, 뭐 이런 물리적인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학년 때 아니면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했던 그런 과목들이 만약에 이제 기계과에 여러분들이 오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동력학이라고 하는 과목들이 있어요. 이제 그 과목을 들으면서 좀 더 그 운동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죠. 그러면서 이제 뭐 미분 방정식도 배우고 뭐
복잡한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배워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쉽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뭐 그런 이건 제가 아주 옛날에 제가 미국의 텍사스 A&M이라는 학교에서 교수로 있을 때 썼던 자료인데요. 그러니까 뭐 간단해요. 우리 다 아는 내용이죠. 이런 이제 블럭이 있고 거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얘가 1kg짜리다 라고 하면 여기서 1N의 힘으로 얘를 밀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이제 다들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물리 시간에 아주 기본적으로 배웠던 뉴턴 역학이죠. 그래서 그럼 F는 ma가 되니까 얘가 1m/s 제곱으로 움직이겠죠. 이제 그러니까 힘이 작용을 하면 물체가 움직인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아는 내용이죠. 그다음에 이걸 좀 더 이제 적용을 해서 이제 회전하는 물체, 금방은 이제 직선 운동을 하는 거였는데 이제 이런 회전하는 물체에다가 만약에 적용을 해보자. 네, 그럼 뭐 회전축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바가 있으면 여기다가 뭐 내가 뭐 1Nm/라고 하는 토크 또는 이제 모멘트를 발생을 시켜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모터가 달려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이만큼의 토크나 모멘트를 적용을 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올라가겠죠? 힘을 줬으니까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물론 올라가다 서겠죠. 왜 설까? 당연히 중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선다. 그러면은 이제 잘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단순한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는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복잡한 시스템에다가 하나씩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약간 막대기 같은 것들을 여러 개를 묶어놔요. 그러면은 이 막대기들 하나, 뭐 그다음에 하나, 뭐 이런 것들을 움직일 수가 있죠. 근데 이거를 약간 좀 과장해서 보면 마치 사람이나 또는 이제 그런 로봇 같이 생겼다라고 좀 상상해 볼 수도 있죠, 그렇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봇 공학을 하다 보면 뭐 전통적인 방법으로 로봇을 제어할 때는 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링을 하고 뭐 수학적인 이제 운동 방정식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런 단순화된 그 뉴턴 방정식의 그거를 이런 좀 복잡한 시스템에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수식 자체는 이제 상당히 복잡해지긴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걸 단순화시켜서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계산이 좀 많아지긴 하지만 요즘 컴퓨터가 워낙 좋기 때문에 계산이 잘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그럼 이거는 이제 제가 옛날에 한 10년 전에 하던 이제 그런 연구고요. 제 그때 박사과정 학생이었고 물론 지금은 당연히 졸업해서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이거를 좀 더 이제 사람 착용형 로봇이라고 해서 또 제 학생이었죠. 지금은 졸업하고 또 미국에 있지만 이렇게 뭐 사람의 절단 환자라고 하면 이제 사람의 움직임을 도와주는 그런 로봇을 만들고 사람의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죠.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물리를 배우면 그 물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그런 시스템, 로봇 또는 사람을 도와주는 로봇 또는 그게 아니라 다른 뭐 이동하는 뭐 자동차라든지 뭐 마찬가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는 넘어갈게요. 예전에는 제가 실제로 EMG 센서라는 걸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 근전도 근육 신호를 받아와서 서로 막 누가 더 세냐 뭐 그런 거 테스트하고 하는 약간 그런 걸 했었는데 오늘은 안 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예전에 광주시청에서 하나 발표를 했던 내용이 있는데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 제목은 당연히 이제 방산인데 제가 뭐 방산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방산이라고 하는 것은 방위 산업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을
이제 군사적인 목적에 적용하는 게 방산인데 저희가 지금 그거를 얘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요즘 뭐 이런 로봇들 유튜브에서 많이 보잖아요. 이건 테슬라, 이것도 아주 오래된 영상이에요, 사실. 요 걷는 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벌써 1년이 넘었죠. 이렇게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사람과 같이 생활하는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 그 다음에 뭐 사람, 자동차가 오면은 이제 집사 역할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쉬울 것 같지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장에서는 어떤 뭐 이런 로봇들은 정형화되어 있어서 좀 쉬울 수 있지만, 이런 로봇들은 휴머노이드 로봇은 정형화되지 않은 그런 뭐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런 환경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되게 어렵죠. 이거는 아마 퍼시픽 림인가 뭐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로봇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 로봇들이 엄청나게 많은 뭐 일도 할 수 있고, 뭐 우리를 위해서 싸울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런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도 보면 특히 올해, 작년이랑 올해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유튜브에서도 아마 여러분들 영상을 많이 봤을 거예요. 만약에 로봇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거나 그러면 특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물리, F는 MA 뭐 이런 거를 요즘은 모르고도 로봇을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내가 제어하려는 로봇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디지트라든지 이런 아틀라스라든지 뭐 이런 로봇이라고 칩시다. 이것도 이미 가상 공간에 이미 다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마련되어 있는 그 로봇을 내가 어떻게 움직일까? 그것도 이미 코드로 다 짜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버튼만 누르면 내가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걷게도 할 수 있고. 요즘은 내가 아무것도 몰라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할 수가 있죠. 그 어렵게 우리가 뉴턴을 막 증오하면서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던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요. 근데 사실 그러면 그럴수록 그 기본적인 것들이 더 필요해지게 될 겁니다, 사실. 왜냐면 차이점이 그런 데서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건 올해 이제 아마 CES에서 이제 발표한 건데, 이 사람 이제 젠슨 헝이라고 하는 엔비디아 CEO죠. 이 사람이 우리가 이제 이런 가상 공간을 만들어 줄 테니까 전 세계 로봇 연구하시는 분들은 다 우리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네가 제어하고 싶거나 움직이고 싶은 로봇이 있으면은 한번 다 마음대로 해봐라. 우리가 그 가상 공간을 만들어 줄 테니까. 가상 공간을 만들어 주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 로봇을 가지고 뭔가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많아요. 그렇죠? 로봇 자체도 비싸기도 하고, 잘못해서 넘어지거나 그러면 그거 전부 다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환경에서 로봇을 이렇게 테스트하거나 뭐 훈련을 시키기보다는 가상 공간에서, 대신에 그 가상 공간은 현실을 거의 그대로 모사할 수 있는 환경이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훈련을 하면은 마치 우리가 실제로 로봇을 훈련시키듯이 움직일 수 있게도 하고, 이제 그걸 점점 하다 보면은 마치 우리 혹시 여러분들 아주 옛날에, 이건 제가 대학교 때 봤던 영화인데, 그 키아누 리브스가 나오는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 혹시 아시나요? 아마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나온 영화일 것 같은데, 그 영화에 보면 이제 약간 시간과 정신의 방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상으로 뭔가 막 훈련을 해요. 도장에서 훈련을 하고 나면 갑자기 그 사람의 성능이 확 실력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지금 AI를 활용하는 시대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로봇 학습을. 실제로 그렇고, 뭐 로봇에 들어가는 많은 기술들이 있어요. 뭐 센서도 있고 모터도 있고, 뭐 제어 알고리즘이라든지 인공지능, 뭐 배터리, 정말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로봇을 어떻게 설계할지, 이런 기구 설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손가락, 특히 결국은 손이 잘 돼야만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결국 수행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손을 인식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런 계란 같은 것들을 잡았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세기로 할지를 스스로 또 학습하게 해야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공도 잡을 수 있고, 네, 깨지지 않죠. 근데 이런 것들을 트레이닝 할 때 여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이 하는 것들을 모방하게 합니다. 요즘 많이 그렇게 해요. 이게 전부 다 가상 공간이에요. 가상 공간에서 로봇이 마치 실제로 뭔가를 하듯이 여러분들이 마치 어렸을 때 잘 모르면서 걸으면서 막 넘어지면서 학습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런 가상 공간에서 그냥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기술이 습득이 되어 있고 습득된 것을 그냥 로봇에 집어넣어버리면 이제 로봇이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물론 뭐 학습한 대로 실제 로봇이 그대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조금 이제 변형이 일어나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요. 뭐 아무튼 유명한 뭐 로봇들 테슬라나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나 그다음에 미국의 피규어사라든지 어질리티 로봇, 특히 이제 요즘에는 유니트리 중국의 이런 회사들이 유명하죠. 지금 예를 좀 보면 이건 이제 피규어사라고 하는 미국 회사인데요. 이 회사를 창업한 사람도 예전에 AI를 안 썼던 사람이에요. 제가 잘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순전히 제어 이론만 열심히 하던 사람인데 결국은 이제 요즘에 AI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아틀라스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현대가 좀 많이 투자를 했죠. 이런 움직임이 사실 예전에는 불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AI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놀라울 정도로 성능이 좋아졌죠. 이거는 이제 사람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자율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그거를 이제 따라하도록 해보라고 이제 플레이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람 행동을 녹음을 한 다음에 그거를 여기 플레이를 시킨 거죠. 이것도 한 달 됐습니다. 벌써 오래된 이야기예요, 사실. 지금은 더 발전된 것들이 요즘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거 디지트인데, 이거는 정말 오래된, 한 10몇 년 된 건데요. 사실 이 로봇은, 물론 인공지능을 많이 쓰지만, 뭐 물리적인 지식들을 상당히 많이 접목을 해서 에너지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뭐 이런 물류 로봇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다 보니까 당연히 배터리의 문제도 많이 해결이 되고 뭐 그런 장점들이 있죠. 그 다음에 유니트리 로봇인데요. 이것도 한 달 됐나 봅니다. 이런 움직임들 상당히 자연스럽죠. 사실 제가 봐도 되게 놀라워요. 지금 요거는 정말 최근에 나온 움직임이고, 물론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것들이 있어야 돼요. 모터가 엄청나게 강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제어 알고리즘도 이제 좋아야 되지만, 제어 알고리즘은 이건 아마 강화학습을 쓰는 것 같고, 그래서 기술들이 놀랄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그 지스트에서도 이제 계속 그런 것들을 하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런 금방 보여드렸던 그런 최신의 기술이랑 우리나라 기술들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좀 차이가 있기는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카이스트에 있는 이런 휴보라든지 또는 뭐 다른 뭐 A 로봇 또는 뭐 로브로스, 로보티즈 로봇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저런 행동을 못 합니다. 물론 하려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고 연구자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금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저희 연구실에서도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을 제작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간단한 움직임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다리를 만들었는데 그 다리가 간단한 움직임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결합을 시켰을 때의 저런 복잡한 운동은 아직까지 못 하고 있고요. 물론 저희도 지금 아직 하드웨어가 다 완성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지금 가상 공간에서 실행을 제어를 하고 있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 공간에 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되는 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 모터가 또 그걸 못 따라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결할 점들은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그 우수한 인재들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과 같은. 그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 연구에 동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많은 이제 뭐 도대체 하고 싶은 게 뭐냐, 이건 넘어가고. 자, 결국은 로봇 자체로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거기서 좀 그치지는 않고요. 저는 이제 사실은 이 로봇을 활용을 해서 뭘 할 거냐, 결국은 사람이랑 뭔가 연관이 되는 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휴머노이드 로봇 자체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우리 뭐 가정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연구실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어디든 로봇이 실제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약간의 서버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다른 목적에서 로봇이 우리를 도와줄 수도 있는 거죠. 또는 뭐 좀 불편하신 분들, 뭐 어디가 절단이 돼서 좀 우리가 보조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분들을 위한 로봇을 만들어서 이제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로봇과 사람이 같이 뭔가 협업을 해서 어떤 그 임무를 완성할 수도 있겠죠. 특히 이제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드론 조종을 하는 사람이다. 근데 드론 조종하는 사람 한 명 있는데 주변에 다른 자율 비행 드론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과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자율 비행하는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서로 한 팀이 돼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려면은 어떻게 융합이 돼야겠죠.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람이 어떻게 낄 것인지, 우리가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 상당히 제어하기가 어렵잖아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여기 지금 대략 한 20명 정도의 학생이 있는데 다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제가 똑같은 어떤 뭐 태스크를 뭐 하라고 하더라도 다 다르게 할 거예요. 반응도 다를 테고. 그럼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통제를 할 거냐? 통제 못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다이내믹스를 어떻게 이해를 하면서 결국 원하는 어떤 행동들을 이끌어 나가게 할 것인가, 뭐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결국 그러면 이제 또 사람을 또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요즘에 이제 사실 체화지능, 뭐 인바디드 인텔리전스 또는 피지컬 AI 뭐 이런 얘기 많이 쓰잖아요. 실제로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사람을 좀 더 이해할 필요도 있고, 뭐 그러다 보면 이제 이건 뭘까? 이건 이제 사람의 보행의 스타일이에요. 다 다르게 걸어요, 사실은. 뭐 이렇게 평범하게 걷기도 하지만, 뭐 목적에 따라 이렇게 걷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장난식으로 저렇게 걷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근데 뭐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가 걷는데 여기 지금 여러분 걷는 패턴들이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걷는 모습만 보면 쟤 누구다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왜 걷는 모습이 다를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뭐 키가 다르고, 그 다음에 몸무게의 분포가 다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환경이 다르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주변에 내가 걷는 모습들을 보고 누군가가 뭐라고 했어요. 쟤 걷는 모습이 참 예쁘다. 저는 걷는 게 약간 팔자걸음 같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또 보행 패턴이 또 바뀝니다.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상당히 복잡하죠. 이거는 이제 그런 보행의 패턴을 순전히 시뮬레이션만 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여기는 사람 데이터를 전혀 쓰지도 않고, 그랬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것들이 또 가능하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좀 더 이제 해부학적인, 또 신경 해부학적인 이제 그런 지식들이 결국은 활용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이게 여러분 근육이에요. 근육 안에 있는 이제 머슬 스핀들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정보들인데, 이런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사람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로봇과 융합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여기는 되게 복잡한 신경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물론 우리가 지금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 보면 전부 다 전기 신호예요. 사실 여러분 몸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전기 신호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제 하나의 그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해석을 하고 뭐 이해를 하고, 이제 그럼 이런 것들을 로봇 시스템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이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나중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혹시 어릴 때, 아니면 뭐 학생 때도 마찬가지고 우산 있잖아요. 우산을 가지고 손끝에 놔두고 이렇게 혹시 균형 잡는 거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다들 어느 정도 하시죠? 네, 한 10초는 그래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다가 만약에 내가 눈을 감고 한다, 또는 내가 그 움직임 보긴 봤는데 한 0.1초 뒤에 움직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의 100% 쓰러지죠. 실제로 사람의 신경계라는 것이 딜레이가 상당히 심해요. 여러분, 신경계는 결국 뭐냐면, 내가 본 것을 가지고 이렇게 신경 신호가 사실 이렇게 척추로 가서 뇌까지 갔다가 프로세스 처리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게 거의 100ms이 되는 거죠. 또는 다리까지 가면 100ms이 넘어요. 그러니까 0.1초가 넘는다고요. 이제 그런 딜레이가 심한 사람은 그런 시스템인데 왜 이렇게 움직임을 잘할까? 그 다음에 신경 신호를 보면 되게 노이즈가 많거든요. 근데도 사람은 움직임을 상당히 잘해요. 여기 대부분 다 잘 걷죠? 누가 만약에 걷는데 이렇게 툭 밀었다고 칩시다. 넘어지지 않죠, 대부분은. 균형을 잡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 되게 복잡한 시스템인데 왜 이렇게 잘할까? 로봇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같이 연구를 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오늘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다 못합니다. 뭐 뒤에 보면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제 연구실에서 이제 메인으로 하는 그런 연구 중에 뭐 자유에너지 이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되게 신경과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복잡한 좀 이론들이 있는데, 뭐 이런 복잡한 모델링들과 이제 뇌의 그런 계층적인 것들을 좀 분석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시뮬레이션도 하고 제어도 하고 하는 복잡한 좀 이론이긴 한데요.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합쳐져서 결국 복잡한 로봇의 움직임 또는 사람과 합쳐진 그런 시스템들을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 당연히 AI가 다 들어가야 되고, 뭐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 되게 그런 많은 내용들이 같이 포함이 되겠죠. 뭐 또 아주 좋은 이제 모터도 개발이 돼야 되고, 이 터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센서도 개발이 돼야 되고, 할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